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집에 와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교대하고 집에 와서 휴식 취하다가 지난 동영상에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그 방송에서 우리나라 채권이 WBGI라고 하는 세계 채권 지표에 선정이 됐습니다. 2년 연속 탈락을 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선정되는 좋은 결과를 발표하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 WBGI에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채권의 공신력에도 크게 좌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WBGI라고 하는 세계 채권 지표국이 되면 공신력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자금이 유입되는 게 1년에 한 80조 정도 예상이 되는 겁니다. 선진화 자본시장에 약간 몇 가지가 부족해서 2년 연속 안 됐었는데요. 올해 돼서 참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중에서 무디스가 우리나라 자본시장하고 실물경제 쪽에 구조조정을 계속 압박을 하죠. 안 하면 신용등급을 하락을 하겠다. 이 보고서를 내면서 묵시적으로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S&P나 PG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언급은 없는데 무디스가 상당히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세계 채권 지표국에 선정이 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희소식이 이렇게 하나 들렸고요. 또 한 가지는 독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해드렸었는데요. 독일은 우리나라한테 아주 의미 있는 국가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 같은 분단국이었잖아요. 그리고 독일은 이제 통일한 지가 꽤 됐어요. 우리는 아적 80년 정도 이렇게 분단으로 된 상태고요. 그리고 독일하고 저희 나라하고 제조강국이라는 거, 이렇게 뭐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무역 의존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70%, 독일이 80% 되죠. 그리고 정치 형태가 경제는 좀 비슷한데 좀 달라요. 우리는 대통령제, 그쪽은 내각 책임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체제가 어떻게 경쟁하는 구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독일은 기업을 하는 게 굉장히 규제가 많습니다. 입법부가 권한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본금 5천만 원이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독일은 우리 한 5배 이상 돼야 자본을 설립하는 거죠. 유한회사 같은 경우. 그래서 제대로 사실 입법부에서 요구하는 기업 조건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업이 한 40~5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다 맞추려면 현실적으로 기업 운영이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규제라고 하는 것은
강하면 부실 기업이 없는 것이고, 너무 강하면 기업 활동이 자유롭지 못해서,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곳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규제가 강하다는 것은 독일이 통일을 하면서 통일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그 통일 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입법부에서 1년에 그 행정부인 내각에서 재정을 운영할 때 GDP의 0.35% 이하로 재정을 못 쓰게 해놨어요. GDP의 0.35% 이하로 더 내려가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강한 거죠. 돌이켜 생각하면 통일하는 데 비용도 들었고, 통일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리스크, 그리고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서 입법부에서 그러한 조치를, 재정에 대한 조치를 해놨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한 20년 정도 흐른 상황에서 그것이 조금 발목을 잡는 부분도 있는 거죠. 원래 인텔이 22년도에 독일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170억 유로 정도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독일이 그럼 우리가 보조금을 주겠다, 68억 유로를. 그렇게 하려면,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재정에서 줘야 되는데 이 재정이 안 되니까 지연이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도 조금 미적미적 하니까 그럼 우리가 100억 불을 주겠다, 100억 유로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좀 마련을 했는데, 그 마련한 돈이 코로나 때, 그건 이제 특별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2,900억 유로를 승인받습니다, 입법부에서. 그러고 쓰고 남은 돈이 618억 유로가 남았는데, 그 돈에서 4,500 유로는 전기차 보조금으로 쓰고, 독일이 자동차가 많이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으로 쓰고, 남은 그 155억 유로로 100억 유로는 인텔을 보조해주고 50억 유로는 TSMC를 보조해주는 거로 이렇게 좀 재정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서 마련을 했는데, 그 입법부 최종 기관인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그 돈은 거기에 지출할 수 없는 돈이다. 코로나로 써야 되는 돈을 보조금으로 쓰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해갖고 승인이 안 났어요. 그래 지연되고, 또 EU 집행위원회에서도 계속 승인을 미루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벌써 24년이니까 2년 동안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인텔도 더 이제 기다리기도 뭐하니까 무효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텔이 2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한 겁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2년은 굉장히 큰 기간이죠. 6개월이 제가 6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인텔과 독일의 사연이 있었고, 독일의 그 타이트한 재정 운영을 맡고 있는 입법부가 견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독일 입장에서는 사실 인텔을 유치했으면 좋죠. TSMC하고. 해외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그것도 다국적 큰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어려운데, 재정 운영을
건전하게 하다 보니까 통일국가로서의 재정 운영을 건전하게 하다 보니까 이 상황은 다 양면성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뼈아픈 거는 당장 AI 시장에 진출해서 투자를 하고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정을 그렇게 0.35% GDP의 0.35% 이하를 못 쓰게 해놓으니 재정 지원을 해줄 수도 없고 보조금을 해줄 수도 없는 거죠. 독일 내각에서. 지금 독일도 AI가 굉장히 투자가 안 됐고 이렇게 뒤처진 국가 중에 하나고 저희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삼성이 AI 시장에 너무 늦게 진출을 했고 또 HBM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엔비디아하고 그런 것이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상황에 있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원래 독일이 법의 나라 아니에요? 법의 나라고 도제제도가 발달돼 가지고 독일만의 이제 문화가 고유 문화가 있는 거죠. 그것이 기업 문화로 또 자리 잡는 것이고 그것이 또 법률화가 되기 때문에 나름의 독일 문화에서의 어떤 입법부가 굉장히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리고 사법부도 융통성이 없는 거죠. 그냥 승인을 안 해줘 버리잖아요. 투자한 인텔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 돈은 지출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버릴 정도로 사법부의 힘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이렇게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서 조금 융통성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비비라고 해서 급할 때 이렇게 국회 동의받지 않고 갖다 쓰는 돈, 이거 용산 대통령실이 너무 많이 하잖아요. 건전재정 한다면서. 그런 것들을 입법부가 너무 약해요. 우리나라는 독일에 비해서. 기업하기는 좋은 나라죠. 규제를 많이 완화했고 유니콘 기업도 많고 그런데 스타트 기업은 독일보다는 적습니다. 스타트 기업은 독일에 비해서 투자 규모가 3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한 5조, 독일이 한 17조, 미국이 한 240조 이렇게 유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독일은 뭐 인구나 국토 규모나 그동안 갖고 있는 국가 경쟁력이 세계 4위 정도 되니까 우리가 뭐 단순 비교하는 거는 좀 뭐 무리가 있지만 독일을 우리는 좀 유념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독일 통일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또는 세계에서 석학들이 그 독일 통일에 대한 논문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독일의 어떤 재정 정책, 경제 흐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 학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분석을 많이 해주시고 경제 그 신월경제 쪽에선 해외를 독일을 방문하셔가지고 현장을 많이 이렇게 습득을 하시고 지자체도 국회의원분들도 독일 방문을 많이 하길 저는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정치 제도도 가서 내각제도 보고 입법부, 사법부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독일을 우리가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에 맞는 한국형 민주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것을 만드는데 좀 참고하는 자료로서는 독일이 좀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삼성이 아랍에미레이트가 132조 원 정도의
반도체 공장을 지금 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하고 TSMC를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잘 됐으면 좋겠고, 아랍에미레이트 그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퀄컴에서 잃었던 그 시스템 반도체 그 한 6% 줄어드는 거, 그 부분을 만회하는 그런 어떤 계약건이 잘 되길 바라고요. 삼성은 뭐 부도서까지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거는 너무 나간 거고, 적립금이 한 134조 되니까 아직은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이 인텔 무너지는 거 보면 또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볼 것도 아니다. 국가에서 좀 관리해주고 정책적인 지원 이런 거 해주고, 너무 CEO를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거나 이렇게 들러리 세우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삼성 떡볶이 먹방에서 망했다, 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릴 정도로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IBM하고 계약건도 잘 해결돼서 우리나라 정말 자랑스러운 기업입니다. 삼성이 여러가지 고용, 수출, 내수 이런 데에 큰 역할을 하는 기업인 만큼 화이팅 해주시고, 국가 정부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길,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간략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